안녕하십니까. 2022년 NCS 스마트 혼합훈련 커피 바리스타 2급 자격지도 과정에서 바리스타 1호를 맡은 김광희 교강사입니다. 이번에 할 수업은 16차시 커피 매장 영업관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 132페이지 되겠습니다. 커피 매장 관리와 고객 서비스 파트 1 서비스 마인드와 자세입니다. 첫 번째 기본 자세. 기본 자세 중 일단 바리스타의 용모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모의 가장 기본은 단정이죠. 단정함.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 바리스타가 제일 처음 얼굴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마주했을 때 바리스타가 뭐 지저분하거나 이렇게 하면 음료나 이제 그런 게 괜히 좀 위생이 안 좋고 뭐 그렇게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죠. 그래서 바리스타는 항상 단정하게 있어야 됩니다. 남자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앞머리는 눈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고객과 대화를 할 때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눈이 일단 가려져 있으면 고객 입장에서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눈을 가리지 않아야 하고 옆머리와 뒷머리가 기나 와이셔츠 깃을 덮지 않도록 해야 된다. 머리가 약간 덥수룩하면 그냥 조금 뭔가 음료가 뭐 깔끔하지 않을 것 같고 뭐 주변이 약간 그런 느낌, 지저분한 느낌 들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근무 중 빗질을 자주 하여 단정한 머리 모양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빗질 자주 하는 건 맞는데 요거는 고객이 보이는 데서 하면 안 되겠죠. 화장실에 가서 거울 보고 수시로 거울 보고 용물 점검하셔야 합니다. 고객이 있는데 앞에서 빗질하면 음료에 뭐 예를 들면 비듬이 들어가거나 머리카락이 들어가거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이는 데서는 하지 않습니다. 면도는 매일 아침에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눈이 충혈되거나 눈곱이 끼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식사 후에는 깨끗이 닦은 다음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성은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좀 자연스럽고 평범하게 하는 게 좋겠죠. 너무 화장을 진하고 뭐 색조 화장이 진할 경우에는 고객 입장에 좀 부담이 되겠죠. 예. 헤어스타일은 유행에 너무 따르거나 지나친 염색 등은 지나친 펌은 피한다. 염색 유행에 뭐 따라도 되긴 합니다. 크게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요게 이제 중요한 게 요게 아니고 뒷머리의 경우에는 단정하게 하고 활동이 편하게 묶어준다는 겁니다. 내가 펌을 뭐 최신 유행 펌을 뭐 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뒤에 반드시 묶어서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지. 내가 음료를 만드는데 음료를 만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숙이게 되면 그 숙인 머리가 만드는 음료에 닿거나 들어가거나 하면 이렇게 하면 고객 입장에 좀 불안하겠죠. 저 머리가 저 내 음료인데 저 음료가 뭐 머리카락이 닿지 않나 이렇게 보면 좀 불안하니까 항상 뒤로 묶어 주시는 게 좋겠죠. 손톱은 짧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매니큐어는 무색으로 하고 벗겨진 채로 활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매니큐어가 손톱에 이렇게 벗겨져 있으면 서빙에 이렇게 막 주변에 이렇게 벗겨져 있으면 고객 입장에서는 이 벗겨진 조각이 내 음료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네일 많이 하죠. 네일 한 데서 이렇게 위에 뭐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붙는 게 내 음료에 들어가서 내가 그냥 먹는 게 아닌지 그런 염려를 할 수 있으니까 네일은 하지 않도록 하고 벗겨진 채로 활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책에 안 나오는데 이게 커피 프린스 1호점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바리스타 용모들이 이렇게 나오죠. 예. 일단은 손님 입장에서 들어와서 봤을 때 깨끗하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단정하고 깨끗하게 보여야 되고 명찰은 이렇게 차 있는 게 좋겠죠. 예. 그리고 음료를 만들면 이렇게 단정하고 깨끗한 바리스타 분께서 만들면 좀 괜히 맛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 들고 위생에도 뭐 좋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죠. 그래서 항상 청결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133페이지 보겠습니다. 복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복장.
복장은 앞치마, 모자, 티 등 깨끗한 복장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깨끗한 복장. 유니폼은 주 2회 세탁을 하고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바지는 곤색, 검은색 계통의 바지를 입고 수시로 옷 매무새를 점검하여 단정한 차림새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기본은 뭐냐면 보통은 바리스타는 하의는 어두운 색입니다. 상의는 밝은 색. 이렇게 입어야 손님에게 안정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치마와 모자, 티 등 이런 것들 깨끗한 복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모자는 유니폼이라는 게 카페에서 제공해준 걸 입으시면 됩니다. 입으시면 되고 명찰이 보이도록 항상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좋고 왼쪽 가슴에 바르게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명찰이 있고 없고 차이가 뭐냐면 음료를 만들 때 고객이 볼 때 명찰이 있으면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걸고 만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근데 명찰이 없고 그냥 주게 되면 그냥 이렇게 만드는구나. 약간 신용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명찰 있는 게 좋습니다. 구두는 남직원 구두는 항상 청기를 하며 유지해야 되고 여직원 구두는 가능한 단화를 신는다. 커피색 계통의 스타킹을 착용한다. 어두운 색이면 됩니다. 가능한 단화를 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서빙을 요즘 많이 안 하지만 서빙하는 업체들도 있을 때 서빙할 때 이렇게 굽이 뾰족한 경우에는 이렇게 서빙을 한 도중에 굽이 파손되거나 아니면 어떤 걸려서 넘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생겼죠. 그랬을 때 손님한테 피해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굽이 있는 걸 신고 싶으면 통굽이 있는 걸 신든가 굽이 5cm 이하짜리 굽을 신는 게 좋습니다. 표정. 표정은 일단 미소를 지어야 되겠죠. 미소를 지으면서 어떤 상황에도 웃을 수 있도록 스스로 훈련하셔야 되고 표정이 맑으면 음성이 경쾌해지고 응대 태도가 밝아집니다. 평소의 표정은 온화하게 하고 얼굴 전체에 자연스러운 미소를 띠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대기 시에는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편 자세에서 손님을 향해 서 있는 게 좋겠죠. 주문을 받을 때 이야기죠. 뒷짐을 지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는 건 좋지가 않겠죠. 손님 입장에서 좀 건방지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렇게 성의가 없어 보이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항상 두 손을 모으고 허리 편 자세로 서 있으시면 됩니다. 카운터 주위에 사적인 잡담을 하지 않도록 한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매장에 진짜 많이 있습니다. 카운터 쪽에서 이제 직원들끼리 서로 웃으면서 농담을 하는데 물론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뭐 깔깔깔깔 웃어서 주변의 고객들이 다 쳐다보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거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잡담을 하더라도 조용조용하게 하셔야 됩니다. 손님이 없을 때나 아니면 손님이 저 멀리 있거나 할 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를 하셔야지 큰 소리를 놓고 떠드시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수시로 정리정돈 및 먼지 제거를 하며 또는 제품 및 메뉴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흡연은 매장 입구에서 하지 않고 고객이 없는 곳이나 출입구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 직원 간의 호칭, 매장 내에서 직원 간의 상호 존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요건 당연한 겁니다. 가끔씩 매장 가면 뭐 오빠 그 다음에 누나 막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 아주 손님들 입장에서 보기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되고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님 이런 식으로 불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손님이 뭐 물어볼 때 제품을 가리실 때나 어떤 장소를 가실 때 화장실을 가실 때 손을 모으고 시선과 함께 위치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뭐 저쪽에 있다고 가르쳐 주시거나 이렇게 하셔야지 손가락으로 저쪽에 까딱 이렇게 하면 손님이 있어서 기분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손바닥 전체 손을 모으고 손바닥 전체로 가지고 시선과 함께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인사 예절. 인사는 항상 먼저 즐거운 마음으로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고객과 눈을 가볍게 마주치고 눈을 마주치는 게 좋겠죠. 진심을 담아서 바른 자세로 한다. 인사의 기본 방향, 항상 손님을 바라보고 얼굴에 미소와 함께 밝은 인사를 나누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한다.
미소 웃음 요령. 아에 이오 우 예, 발음 연습을 하면 됩니다. 모든 근육을 귀 바깥쪽으로 당겨 10초간 멈춘다. 조금 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깥쪽으로 당겨서 10초간 멈추고 모든 얼굴 근육이 안쪽으로 모아서 10초간 멈춘다. 예. 그 다음에 얼굴 근육의 힘을 모두 뺀다. 이 네 가지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이걸 많이 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뭐 입을 최대한 벌리고 얼굴을 막 당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코를 중심으로 얼굴을 모았다가 그 다음에 이런 걸 반복을 하죠. 예. 반복을 하면 붓기 빼기 위해서 보통 많이 이렇게 하죠. 그 다음 눈, 목의 근육을 쭉 펴시면 됩니다. 쭉 목 근육을 쭉 펴는 걸 10회 반복합니다. 하고 눈썹만 상으로 움직이는 거 10회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눈동줄만 좌우 돌린다. 요거 3회 반복하시고 10초간 휴식하시면 됩니다. 사시 연습, 검지 손가락을 눈 사이에 두고 5초간 응시한다. 윙크한다. 그 다음 눈동자를 천천히 돌린다 등 눈 운동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되겠습니다. 네, 135페이지죠. 입은 어금니를 악물기를 5회 실시하고 목에 힘줄 드러내기, 혀 굴리기, 혀를 내민 다음 혀 끝에 힘을 주어 동그란 원을 그리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입술을 최대한 귀 쪽으로 잡아 당겨 보기, 예, 요거 5회 반복하시고 입술을 벌려서 하늘 보기, 입을 벌려서 하늘 보기, 이거 3회 반복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근육을 예, 풀어주는 겁니다. 인사 요령. 인사는 마음의 표현이다. 자신 있게 인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 남성은 가볍게 차렷 자세에서 양손을 바지 재봉선 위에 올려놓고 45도로 숙여서 인사합니다. 여성은 가벼운 차렷 자세에서 오른손을 위쪽으로 하여 앞으로 모은 자세에서 정중히 인사하시면 됩니다. 상의에 맞는 인사. 고객이 점포로 왔을 때 밝은 미소로 힘찬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입니다. 또는 어서 오십시오 누구누구입니다. 고객이 나올 때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또 오십시오 뭐 이렇던 인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전화 응대. 기본 예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받아야 한다는 소리죠. 보통 벨이 3번 울리면 상대 고객에서는 5번 정도가 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체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때 정성을 다하는 땡땡땡입니다라고 경쾌하게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통화는 밝은 목소리로, 메모는 꼼꼼하게, 벨이 4번 울린 후 받는 경우에는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라고 미안한 마음을 담아 응대하시면 됩니다. 고객이 끄는 것을 확인한 후 수화기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일부 수화기에서는 끊지 않았는데 내려놓으면 꽝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먼저 끄는 것을 확인하고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른 전화 응대 요령. 고객이 제품에 대해서 문의할 때 신속 정확하게 말투로 성실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먼저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제품은 뭐 언제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전화 응대 중 고객이 다시 응대 중에 이제 고객이 들어왔을 때, 고객 왔을 때는 내점 고객을 응급 응대한 후에 신속하게 통화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내점 고객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통화를 다시 하시면 됩니다. 13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고객 관리 및 접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관리는 정리 정돈이 중요하겠죠. 매장 주변이나 바닥 정수기, 커피 머신 주변, 제품 진열대, 조명, 방향제, 화장실 등 매일 조회 후에 청소하여 주차장도 꼼꼼하게 한다.
요거는 아침에 고객이 오기 전에 만약에 9시에 문을 열면 오픈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시다. 그러면 뭐 9시 반이나 9시쯤 와서 가게 창문 열고 환기시키고 그 다음에 각 청소하고 난 다음에 10시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오픈해야 되겠죠. 고객이 뭐 아침에 고객이 안 오니까 10시쯤 해야지 해가지고 그때서 이미 하다가 고객이 들어갈 때 이미 바닥 청소하고 이렇게 하면 온 그 매장 내에서 막 먼지 날리고 그러죠. 그거 아주 안 좋죠. 오픈 전에 이거는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악 시간대별로 고객이 많고 적음을 고려하여 적당한 음악을 틀어 매장 분위기를 연출하고 볼륨을 적당하게 하시고 볼륨을 적당하게 중요합니다. 담당을 정해서 끊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가능한 최신곡이나 유행곡을 많이 튼다. 특정 매장에 가면 볼륨이 너무 큽니다. 볼륨이 너무 커서 솔직히 앞 사람과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서 그때 맞춰가지고 이걸 조절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뭐 고객이 엄청 많을 때 고객이 많아서 시끌벅적하면 그거 고객 소리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볼륨을 약간 높여주는 게 좋겠죠. 높여서 주변의 소리가 조금 노래 음악에 좀 묻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없을 때는 볼륨 좀 낮춰서 잔잔하게 틀어주는 게 좋겠죠. 올바른 직객 용어 버려야 할 용어들이 뭐 이런 거죠. 뭐 죄송합니다만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습니까? 라는 확실한 질문을 하셔야 되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다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를 쓰시고 부탁합니다 보다는 존칭의 부탁드립니다 하시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어가 아주 한 단어 차이인데 느낌 많이 다르죠. 아주머니보다는 사모님, 아주머니 부르면 싫어하죠. 누구누구 씨보다는 누구누구님, 선생님이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누굽니까 보다는 어느 분이십니까? 어느 분이십니까? 이렇게 존칭을 써주시는 게 좋겠죠. 나이가 어떻게 되신지 보다는 연세가 아이가 뭐 하다 보면 자제분이 뭐 이렇게 나겠죠. 내가 보다는 제가 다 존칭이죠. 존칭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는 이러지 말고 저희 지점장님께서는 이렇게 낫겠죠. 이런 식으로 바람직한 호칭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138페이지 보겠습니다. 접객 기본 영어. 고객을 맞이할 때 자신있게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고객이 요구했을 때는 네 잘 알겠습니다. 고객 기다리게 할 때는 죄송합니다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요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하고 고객이 구매 결정을 했을 때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금을 받았을 때 얼마 받았다고 반드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스름돈이나 영수증을 들 때도 뭐가 영수증과 거스름돈 얼마입니다 라고 금액을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을 배웅할 때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또 들려주십시오 라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등 좋은 말로 배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부 업체 가면 선집을 하죠. 계산을 주문하고 선집을 하는 경우에는 그냥 먹고 뭐 인사를 하고 이제 가려고 해도 그냥 카운터에 이제 주인도 없고 왜냐면 주인들이 보통 이제 뭐 오늘 드신 거 어떠냐 뭐 이렇게 서로 대화하다고 맛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대화도 못하고 바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삐뚤삐뚤하게 해서 그런 경우가 지금 아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은 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책에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카페를 오픈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를 오픈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커피 관련 기술 및 지식을 하고 정보를 습득해야 되겠죠. 내가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카페를 오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카페 오픈 시 필요한 기구 및 설비, 그 다음에 부자재 등
부자재의 초기 예상 비용을 산정하셔야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요즘에는 뭐 네이버나 뭐 쿠팡 같은데 뭐 카페 관련된 거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여기 대한 그 자세한 내용은 뒷장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 상권 분석 및 매출 목표를 정하시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설비 및 인테리어를 하시고 사업자 등록증 및 발급 및 영업 개시하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 거 커피 관련 기술 및 지식 습득 정보 수집 매장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서 설비 비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쿠팡이나 네이버에 카페 창업 검색하시면 뭐 비용 세트로 해가지고 비용이 나옵니다. 비용이 나오고 그 외에 이제 기구 비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0만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합치면 뭐 얼마 보통 일반적으로 뭐 다 합쳐서 1000에서 뭐 1500 사이 정도 되겠죠. 좀 비싼 기계를 사면 뭐 2000에서 뭐 5000까지도 가기도 하겠죠. 그거는 내가 어떤 제품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단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자기가 가진 초기 오픈 비용에 맞춰가지고 예,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페 오픈 시 필요한 기구 설비 부자재 예, 초기 예상 비용 산정 요것도 검색해 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카페 오픈을 위한 일반적 절차 중에 세 번째 상권 분석 및 매출 목표 내가 상권 분석을 하고 싶으면 소상공인 마당이 있어요. 요거 앱은 다운받지 마시고 인터넷이나 아니면 그 핸드폰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가시면 됩니다. 앱은 한 번씩 오류가 많이 뜹니다. 소상공인 마당에서 들어가시면 상권 정보라고 있습니다. 상권 정보. 상권 정보에서 아래쪽 찾아보시면 상세 분석이 있습니다. 상세 분석. 미리 로그인을 해버리면 나중에 상세 분석할 때 또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찾아 들어간 다음에 상세 분석에서 로그인 하시고 그러면 위치가 나옵니다. 이렇게 위치 찍는 게 나오거든요. 그 위치에서 뭐 어떤 뭐 행동 반경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지역을 구분할 건지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경을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주변에 대한 뭐 업종 분석, 매출 분석, 인구 분석, 소득 분석, 지역 분석 다 이렇게 다 상권 종합 평가까지 싹 다 해줍니다. 싹 다 해주면 거기서 지금 여기는 뭐 49점 나왔죠. 49점이면 안 좋은 거죠. 예. 하지 않는 게 좋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게 해서 놓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가게에 그냥 그 동네 쪽에 대한 상권을 분석해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상가 임대차 매매서 계약서 요거는 이제 부동산 끼고 이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되고 설비 및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뭐 건축업자 끼고 하시면 되죠. 뭐 아시는 분 통해서 하셔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 및 발급 및 영업체계 요거 마지막으로 하시면 끝납니다. 이번에는 블랙 컨슈머에 대한 대항입니다. 뭐 이번에 제일 최근 들어서 뭐 장염 걸렸다고 해서 뭐 업체 돈을 요구하는 뭐 그 내용이 지금 인터넷에서 많이 돌고 있고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뭐 그런 이제 블랙 컨슈머에 대한 이제 대응도 중요하겠죠. 블랙 컨슈머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회적인 통념을 벗어나 무조건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고객입니다. 블랙 컨슈머의 특징은 보상지향적 목적이 있습니다. 보상을 무조건 요구를 합니다. 뭐 엄청나게 보통 큰 금액을 이야기하죠. 큰 금액을 이야기하고 만약에 안 해주면 뭐 영업장에 불이익을 주겠다, 신고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놓게 되죠. 그러면 이를 어떻게 대응하냐? 1번은 진짜 불만이 있는 고객인지 아니면 블랙 컨슈머인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경청한 다음에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이게 불만인데 이게 지금 직원들이 너무 불친절했고 그래서 사과를 받고 싶다는 고객들도 있고 사과와 어느 정도의 보상을 요구하는 고객도 있고 그냥 보상을 어느 정도껏 상식선에서 요구하는 고객이 있고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보상을 요구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블랙 컨슈머죠. 당연히 내가 어떤 피해를 받으면 뭐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게 맞죠. 맞는데
그게 우리 상식선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블랙 컨슈머 이제 하긴 한다면 처음에 일단 사과부터 하셔야 됩니다. 사과를 하시고 뭐 고객 안전을 확인하시고 괜찮은지 먼저 물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 재발 방지, 다음에 다시 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런 재발 방지 약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셔야 되고 너무 딱딱하게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이제 조곤조곤하게 좀 설명해 주시는 게 좋죠. 설명 이제 규정을 이제 설명해야 된다. 음료 식음료장이나 뭐 업계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해갖고 뭐 얼마 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회사에서 내규회상에 있는 그런 피해 보상 규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면 저기서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 처분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저기서 보통 협박 자체가 영업자의 불이익을 주려고 행정상 처분을 뭐 하도록 뭐 고발하겠다 이렇게 하죠.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네, 할 필요 없고 원리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너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뭐 협박성 약간 그런 게 보이면 경찰 강서나 시향처나 뭐 지방단체, 소비자단체 쪽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예,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손해산정 없이 피해보상 금지. 그냥 이게 저쪽에서 얼마 피해를 입었다는데 그냥 내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까 뭐 1,000만 원 달라.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내가 뭐가 파손됐는데 뭐가 했는데 얼마 달라. 그럼 파손된 거기에 대한 뭐 어떤 증거 자료들이 있어야겠죠. 거기에 맞게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객 만족과 경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 만족의 배경은 뭐 요즘에 주변에 카페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경쟁이 심화되겠죠. 경쟁이 심화되고 자기 고객 지키는 게 단골 고객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품과 품질 혁신에 이제 한계가 오고 소비자 권리 의식 확산, 일부 기업의 고객 만족도 경영 성공 뭐 이런 것 때문에 고객 만족형 경영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고객 지향적 업무를 구축하고 뭐 직원들이 업무에 제대로 맞게 프로세스를 하시고 고객을 그다음 창출하고 유지하시고 뭐 고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조직 전문화를 활성화하시고 업무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